걸림의 과학 세 번째. 최근에 파우스를 비롯하는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물리적으로 자극할 때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파라다가 윤활제를 묻힌 붓으로 쥐를 그렇게 다스리니까 물리적으로 해도 그런 감각이 있더라는 거죠. 그 쥐에 대한 그 촉각을 건드려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욕구 보상이 뇌에서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사실상 동시에 벌어진다. 첫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작동하여서 알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생성되고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도파민을 내적 시각 교차 앞구역으로 분비시킨다. 내적 시각 교차 앞구역은 복축 피부 계부 강한 신호를 보내서 측자핵을 비롯한 변연계 전체를 활성화시킨다. 편도체가 생성한 글루타민산도 시상하부의 도파민성 뉴런에 신호를 주어서 도파민을 내적 시각 교차 앞으로 더 분비하려고 지시한다. 도파민은 여러 종류의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한다. 그 중 하나인 D1 수용체는 단기 욕망 수용체라고도 불린다. 하면 내 속의 천년 혈흔이라고 볼 수 있는 아편성 물질은 오피오이드도 소량 분비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양이 많아진 도파민이 내적 시각 교차 구역에 있는 뉴런들의 D1 수용체에 결합하면 우리는 성적인 신호에 민감해진다. 이런 것도 있네요. 도파민이 성사랑 걸림 관련된 뉴런의 연결 양상은 도파민은 보상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옥시토신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옥시토신이 보상체계로 분비된다. 편도체에서 분비한 바소프레신은 보상체계를 자극한다. 전전두 피질은 피질 아래쪽에 있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욕구들을 저지한다. 본문에서 각각의 회로를 성사랑 불륜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것이다. 성 아우구스트 디누스가 저서 신국론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말했듯이 영혼은 자신의 주인이 아니니 역정을 완전히 차단할 수가 없고 육체의 주인이 아닌 네 신체 부위들을 의지로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나요? 패치시즘. 우리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피곤하거나 술에 절거나 도파민이 치솟아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보상이 없다면 왜 성관계를 하겠는가?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성관계를 하면은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도 견뎌내야 하고 돈도 없어지고 사랑과의 환멸을 느끼는 등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는 축복이야말로 성관계를 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믿기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차리면 큰일 난다고 하루트만은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의 분식 본능이 뇌에 작용하여 우리 행동을 주도하는 것이다. 하르트만이 보기에 생물학과 사회 규범이 충돌할 때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단 사랑을 악으로 인식했는데도 충동이 지속되는 한 사랑과 충동이라는 두 가지 아까운데 그래도 사랑이 덜 악한 축에 속한다면 이성은 필연적으로 세 번째 악을 요구한다. 세 번째 악은 바로 충동을 제거하는 것, 즉 거세이다. 거세를 통해서 충동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디어 흐르트만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천국에 가려고 스스로 거세한 남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독일의 훌륭한 코미디언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관점은 지나치게 암담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된 보상에 흘려서 잠재적인 단점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려고 열렬히 애쓰는 것이 사실이다. 에버릿이 지의 편도체를 잘라내자 지를 짝짓기 하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 성욕이 없어져서. 난생 처음으로 오래가슴을 느끼기 전에는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욕구만 있다. 어린 남자아이가 고추를 만지면 기분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린 여자아이가 역조의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을 어릿돌이 맞으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훗날 그들에 대해서 구체화될 형태의 성은 아니다. 기분 좋은 감각 자체가 보상이다. 여자아이는 목욕 시간을 기다리고, 남자아이는 자기 몸을 만질 수 있게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갈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역조와 옷장은 쾌락을 연장시키는 장소가 되었으므로 에브러스의 지실험의 불빛처럼 욕구 보상을 촉발하지만 욕구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파우스의 실험실에서 아직 짝짓기를 해본 적이 없는 암제의 클리토리스를 레몬 향이 나는 방에 문질렀다. 나중에는 레몬 향 자체가 성욕을 보상해 주었고, 수치는 성적인 접촉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발정기 암제의 채취를 맡으면 뇌의 측자핵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사춘기 전의 이성애자 소년 소녀를 이성이 싫다고 우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다. 그런 관심에 두드러지게 집중하지 않을 뿐이다. 나중에 소년은 플레이보이 화보 모델의 2차원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모델의 몸매와 신체 특징, 특히 가슴, 얼굴, 눈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나체 여인을 볼 때 이 세 부위를 가장 오래 쳐다본다고 한다. 바로 보기에서는 타고난 성욕이 활성화되어 발기할 것이다.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소녀는 이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더 많은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질 것이다. 그제는 화보 모델과 살아 숨쉬는 3차원의 여자들까지도 그 자체로 성욕 보상을 발생한다. 화보 모델은 선행 조건이 되었다. 지장의 불빛처럼 모델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뇌에서 보상체계가 작동한다. 끌림. 사람이나 동물의 짝짓기를 해야 되는 목표에 초점 맞춘 상태에서는 다른 일에 방해받기를 싫어한다. 로렌스타인을 비롯한 사회행동학자들은 보상을 추구한 남자들이 얼마나 완강해지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했다. 완강해진다. 뇌 속에서 오피오이드와 도파민이 작용하면 우리는 자제력을 잃는다. 뇌의 중앙 간제탑과 변연기 사이의 세력 다툼이 사라지죠. 변연기가 이겼거든요. 파우스가 이런 욕구 보상을 코카인 효과에 빗댄 것은 단지 비유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욕에 대한 보상은 코카인과 암페타민에 취했을 때 얻는 보상과 정확히 같다.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암페타민을 수치의 측자핵에 직접 투여하면 수치는 짝짓기 하고 싶어 어쩔 줄 모른다. 피험자 B19가 뇌에 전기 자극이 오면 암페타민에 취했을 때처럼 성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희스에게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코카인과 암페타민 상수 복용자들을 뇌기능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넣고 특징이 없는 사진, 야한 사진, 빨대나 면도날이나 신가루 등 마약 투여를 암시하는 사진을 보여준다. 바로 부자가 된 비결이다. 변연계. 해프는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그래서 남자들의 타고난 욕망을 이용해서 플레이보이를 사려고 기꺼이 돈을 내고 그런 돈벌이를 했다 말이네. 패티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극단적이며 파괴적인 행동으로 치닫곤 한다.
굴착기에서 사랑의 시를 바친 어느 캘리포니아 남성은 굴착기에 매달려서 질식 자위를 하다가 죽었다. 에브레임 알렉산더는 자신을 고용한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는 이 잘못임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오하이오까지 가서 채찍질을 당하고픈 욕구를 억누르지 못했다. 캠프는 수많은 마약 범죄자에게 징역을 내린 경험이 있었다. 아벨라르도 눈앞에 닥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성적인 내는 욕구의 힘 앞에서 목소리를 잃었다. 단티에게 그랬듯이 캠프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술을 비웃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성관계가 초래하는 긍정적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해 준 것은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보상의 유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내 구조와 유전자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다. 최근 인간을 대상으로 한 뇌 영상 연구 결과 전두피질과 측자핵의 연결 강도는 그 사람의 변형계에서 생긴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억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다른 뇌 영상 연구에서 폭식증 환자는 일반적인 비만 환자보다도 음식 관련 신호를 받을 때 뇌의 도파민이 훨씬 많이 분비되었다. 사이고 폐수에 내는 돈처럼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신호를 감지했을 때 보통 사람은 이보다도 도파민을 최대 4배나 더 분비했다.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이 강하다. 이것은 로벤스타인이 노트북 컴퓨터에서 야한 사진을 보며 자위하는 젊은 남자들에게서 발견하는 성향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형태다. 때로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보상을 갈구하는 욕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2002년 텍사스의 의사들은 다발성 경화증으로 시상하부 오른쪽이 손상된 남자의 사례를 보고했다. 그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시달렸다. 캘리포니아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사례가 있었다. 59살의 남성이 뇌 수술을 받고 파킨슨병 치료 약인 엘도파 전두피질이 손상된 경우에도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약해져 보상체계가 마음껏 날뛰게 된다. 캠프의 변호인들이 추정한 것처럼 한편 보상체계에 결함이 생기면 병적 일정들의 욕구를 억누르게 된다. 어떤 이들은 보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감각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무척 힘겨워한다.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성욕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 약은 뉴런의 세로토닌을 계속 공급해 주므로 흔히 우울증과 함께 심해지는 좌절감을 가라앉히지만 동시에 성욕도 줄인다. 보통 오르가즘 직후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었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대부분 보상에 쉽게 유혹되고 보상 경험을 통해서 강하게 치우친 취향을 발달시킨다. 우리는 각자의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로봇은 사실상 그녀의 편도체 속에 있다. 그녀는 섹스 상대로 로봇을 가장 선호한다. 로버트 패티시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제키 패티시즘은 진화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제키 패티시가 있는 지는 제키 없이는 아예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처럼 로버트 패티시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 다 종족 번식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제키 패티시가 있는 지역에 재킷을 입혀주기만 하면 번식에 문제가 없다. 위의 여성도 옆에 로버트가 있으면 번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여성은 막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인간의 사랑이 꽃피우려면 한 사람에 대한 욕구와 집착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놀라운 뇌의 메커니즘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레리 영의 의견이다.